네, 김백도입니다. 오전 시간에 또 여러분들 이렇게 찾아뵙게 됐는데요. 오늘은 미스트롯 3에 대해서 첫 번째 리뷰 방송을 좀 진행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미스트롯 3는 제가 특별히 팬심을 갖고 응원하는 가수는 지금 없는 상태고요. 그야말로 중립적인 입장에서 리뷰를 좀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 어제 10회 방송이 방영이 됐습니다. 준결승에 진출할 10명의 출연자들을 마지막으로 뽑는 그런 순서였는데, 어제 미스트롯 3 10회는 출연자들 모두에게 그리고 제작진에게 매우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 그런 회차였습니다. 시청률이 결국에는 어떻게 나오느냐 하는 게 방송 프로그램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어제 시청률이 15.7%가 나왔습니다. 15.7%. 이게 굉장히 사실 충격적인 결과로 밖에는 볼 수가 없는데요. 9회 시청률보다 떨어졌어요. 16.5%. 그리고 이제 최고 시청률이 5회 때였는데 17.5%를 지금 넘어서지 못하고 계속 지금 하락 국면. 5회 때 17.5%를 시청률을 찍고 그 다음에 6회 17%, 더 떨어져서 7회는 15.8, 조금 올라서 8회는 16, 조금 더 올라서 9회는 16.5%, 그래서 쭉 올라가나 했는데 10회는 오히려 떨어져서 15.7%. 자, 미스트롯 2 같은 경우에 10회 때 31%, 무려 시청률이. 그리고 미스터트롯 2 같은 경우에도 10회 때 그래도 21.9%, 마지막에 24%를 찍고, 저는 개인적으로 미스트롯 2나 미스터트롯 2는 성공적인 오디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 제 기준에서 성공적인 오디션 프로그램이면 미스트롯 시즌 1, 송가인 씨를 배출한, 그리고 정말 전무후무한 성공작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 방송 역사상 길이길이 기록될 성공적인 예능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미스터트롯 시즌 1, 임영웅 씨 포함 탑7을 배출한 그런 정도는 돼야 되는데, 사실은 미스트롯 2나 미스터트롯 2는 거기에 한참 못 미쳤죠. 그런데 이번에 미스트롯 3는 그 성공작이라고 할 수 없는 미스트롯 2나 미스터트롯 2에도 훨씬 못 미치는 시청률, 화제성, 이런 걸 기록하고 있다. 어제 10회 시청률이 쭉 치고 올라갔어야 됩니다. 못해도 저는 이 최고 시청률 17.5%에 근접해서 17.2%든 3%든 그 정도 나오고, 11회 때는 18%, 19%로 다시 해가지고 쭉 상승세를 쳐야 어느 정도 그래도 중박 오디션 프로그램이 될 텐데, 사실상 저는 팩트를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사실상 실패작의 수순으로 접어든 것이 아니냐, 미스트롯 3는 만회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사실 이렇게 되면요, 여기에 정말 인생을 걸고 출연한 출연자들한테만 이제 피해가 가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사실 가장 치명적인 건 현역가왕한테도 지금 밀렸다는 거. 물론 5회 시청률, 미스트롯 3 같은 경우에 5회 시청률 17.5%가 현역가왕 마지막 회 최고 시청률 17.3%를 이미 눌렀습니다만, MBN과 TV조선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면 절대 안 됩니다. TV조선은 시청률에 대한 기대치가 벌써 달라야 돼요. 20%, 30% 넘어가는 예능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방송국이기 때문에 MBN은 안 그렇죠. MBN 현역 가왕은 17.3%만 해도 대성공인 겁니다. MBN 입장에선. 하지만 TV조선은 입장이 다르다. 그런 모든 걸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지금 시청률 추이는 충격적이라는 말이 모자랄 정도로 굉장히 저조한 시청률을 미스트롯 3는 기록하고 있다. 출연자들이 시청률이라든가 이 오디션 프로그램의 화제성 때문에 버프를 받아서 스타로 도약을 해야 되는데, 지금 미스트롯 3가 그런 역할을, 그 디딤
디딤판 역할을 전혀 못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다 이제 빈예서 양이라든가 정서주 양이라든가 오유진 양, 배아연 씨 이런 시청자들한테 다 피해가 돌아가는 겁니다. 탄력을 받지 못하니까요. 예. 그러면 오디션 프로그램이 끝나고 최종 결승 진출자 몇 위 안에 든다고 해도 확실한 스타로 자신의 입지가 변화되지가 않는다는 점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공작이 아니라고 한 겁니다. 미스트롯 2나 미스터 트롯 2 같은 경우에 출연자들이 전부 다 최소한 송가인 씨급 혹은 미스터 트롯 탑 7급의 스타가 된 사람은 한 명도 없죠. 미스트롯 3도 결국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 되니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제작진이 잘못해서 그 피해는 이 출연한 오디션에 지원한 가수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특히 빈예서 양이 좀 손해를 저는 많이 본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빈예서 양의 경쟁자는 누구냐? 이 미스트롯 3에서 빈예서 양의 발목을 잡는 경쟁자는 빈예서 양의 나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제 어머님 사랑합니다. 송가인 씨의 노래를 불러서 정말 아주 많은 칭찬을 받았는데요. 최종 순위표를 한번 보실까요? 나영 씨가 깜짝 1등을 했습니다. 자, 일단 빈예서 양 얘기를 하면요. 9위를 했습니다. 네, 당초 순위에서 더 많이 떨어졌어요. 자, 어떻게 빈예서 양이 9위, 정말 턱걸이로 준결승에 진출을 한 셈이 됐어요. 이게 사실은 누구라도 1, 2, 3위 안에는 들지 않겠느냐. 빈예서 양이 그렇게 예상들을 많이 하셨는데 어제 방송된 2차전 2차전 마스터 점수가 높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아주 낮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1041점. 결국 빈예서 양의 발목을 잡은 것은 관객 점수 255점도 낮은 점수라고는 볼 수 없어요. 9위권으로 내려갈 정도의 낮은 점수라고는 볼 수가 없는데 한 4, 5위 정도라도 할 수 있는데 왜 9위까지 내려갔느냐. 결국은 1차 5라운드 1차 점수 1036점이 빈예서 양의 발목을 잡았다. 결국엔 이 점수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출발하게 된, 그래서 결국엔 9위까지 내려간 셈이 돼버렸습니다. 안 그러면 제 생각에 6위 정도는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이 5라운드 1차 전 같은 경우에 라이벌 매치 박성훈 군이 나와서 함께 불렀는데 계속되는 말씀이지만 그 전에 팀 미션 라운드도 그렇고 이 빈예서 양의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언니 오빠들하고 같이 합동 무대를 하게 되면 그 기세에 눌릴 수밖에 없어요. 빈예서 양이 기가 약하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당차지 않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굉장히 당차고 쇼맨십도 있고 무대를 장악하는 장악력도 있는데 나이에서 오는 그런 부분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이거 생물학적인 것이기 때문에 열 몇 살씩 차이 나는 언니들 또 이렇게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만은 박성훈 군 그다음에 또 차이가 제법 나죠. 윤서령 씨는 이렇게 언니 오빠들하고 하는 무대에서는 구도상 빈예서 양이 당차게 노래를 부르고 한다고 해도 구도상 자꾸 밀리는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점수에서도 잘 부르고도 손해를 보는 측면이 있고 뭔가 분위기와 구도가 자꾸 빈예서 양이 몰리는 쪽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빈예서 양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단독 무대로 계속 빈예서 양의 힘이 쌓이도록 만들어주는 측면이 있어야 되는데 전체적인 오디션 프로그램의 컨셉이 그렇게 되질 못하고 있죠. 자꾸 합동 무대를 만들어주는 이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자꾸 그런 구도로 가기 때문에 빈예서 양의 힘이 자꾸 빠지는, 빈예서 양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자, 최종적으로
나영 씨가 깜짝 1위를 한 다음에 사실은 이제 다른 성인 연기자들 하다못해 오유진 양 정도 이제 고등학생 정도만 돼도 연기를 할 줄 알아요. 자기 마음에는 좀 아쉬움이 있더라도 막 축하해주고 이렇게 그런 연기를 할 줄 아는데 우리 10대 비니에서 양은 솔직한 겁니다. 이게 정말 이거 뭐 탓할 게 아니라 이 손을 만지면서 약간 좀 이렇게 섭섭하달까? 예, 최종 1위 나영 씨가 발표되는 순간입니다. 순간 제가 포착을 했는데 그렇잖아요. 이 약간 실망, 뭔가 좀 아쉬움 이게 그냥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 순수하고 천진난만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참 너무 아쉽다. 그런 생각들이 들면서 뭔가 제작진들의 이런 약간의 그 어떤 기술이라면 기술이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짚어드릴 부분이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오디션 프로그램 얘기할 때마다 시청률도 굉장히 중요한데 시청률보다 더 중요한 건 여기에서 확실한 스타를 배출하느냐. 한 명이라도 뭐 2명이든 3명이든 정말 미스터 트롯 시즌 1처럼 7명의 스타가 배출되는 그런 오디션은 이제 앞으로는 저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단 한 명이라도 송가인 씨급 정도 되는 스타를 배출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성공의 키포인트인데 이번 미스트롯 3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워 보이지 않느냐. 비니의 서양 같은 경우에 정말 엄청난 관심을 끌고 엄청난 조회수. 근데 역시나 비니의 서양의 발목을 잡는 건 나이. 자꾸 이렇게 성적이 안 좋게 나와버리면 비니의 서양을 응원하던 팬들이 실망하고 시청률도 떨어지고 뭔가 힘이 쌓이지 않으니까 비니의 서양도 확실한 스타로 발돋움하기 어려운 상황이 점점 돼버리잖아요. 그 외에 뭐 정서주 양 같은 경우에 뭐 참 톤이 좋아요. 제가 듣기에도 굉장히 톤이 좋습니다. 뭐 심사위원들도 칭찬을 많이 하고 또 오유진 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정말 영상도 만들어서 트롯 전국체전 같은 경우에 정말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KBS는 정말 문제가 많은 방송국, 문제가 많은 제작진들입니다. 너무 무책임했는데 하여튼 그때 뭐 빛을 못 보고 절치부심 요번에 미스트롯 3에 다시 나와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성장한 모습 보여주고 그리고 배아연 씨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정말 뭐 AI에 비유가 될 정도로 정확한 음정, 박자, 또 굉장히 깊이 있는 감성과 또 절묘한 테크닉으로 정말 뛰어난 보컬리스트다라는 평가를 듣고 있고 근데 지금 이제 중반을 넘어서 중반 지나 이제 종반으로 향하고 있는 과정 아닙니까? 이제 준결승이 시작되니까. 근데 사실 빵 터진 게 없잖아요. 지금 빈니의 서양 정도만 유튜브 조회수가 어느 정도 빵 터졌습니다. 몇백만 조회수가 나와야지 저는 빵 터졌다는 표현을 쓰는데 근데 빈니의 서양도 지금 순위가 점점 떨어지면서 오히려 힘이 빠지고 있죠. 정서주 양, 오유진 양 같은 경우에 조회수가 물론 잘 나옵니다만 정말 몇백만 조회수 정도까지는 안 되고 뭔가 확 터진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게 저는 좀 안타깝고 배아연 씨도 실력은 좋은데 사실은 그러니까 뭐냐 이 오디션 프로그램이 끝나기 전에 출연자들한테 강력한 팬덤이 형성이 돼야 됩니다. 팬카페가 뭐 없는 가수는 저절로 생기고 거기에 수천 명 수만 명이 일거에 몰려들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스타로 발돋움하려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조짐이 좀 안 보이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제작진에게 지금 제가 봤을 땐 이 15.7%라는 시청률을 벗어날 수 있는 묘안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 최종 순위판으로 넘어와 보면요. 나영 씨가 깜짝 1등을 했습니다만은 저는 뭐 나영 씨를 절대 일부러 그렇게 보는 건 아닙니다만 이 프로그램을 이끌고 나갈 만한 스타성이 있는 출연자라고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2위 배아연, 정서주 양 두 명이 이제 공동 2위를 했고 미스 김 씨가 깜짝 4위를 했어요. 그 오유진 양이 5위를 한 게 좀 오유진 양 스스로는 굉장히 서운할 텐데 저는 이제 일단은 그 오유진 양 같은 경우에 뭐 모자란 게 정말 없는 가수죠. 예, 쇼맨십, 가창 능력, 또 퍼포먼스 율동, 뭐 모든 면에서 리더십까지. 근데 이제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배아연 씨와 정서주 양을 뛰어넘기 위해선 준결승전에 뭔가 한꺼풀을 더 벗겨내는 한 단계 더 올라서는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송가인 씨의 물음표 굉장히 발랄한 곡을 불렀는데 제 생각에는 준결승전과 결승전을 위해서 요번 탑10 결정전은 좀 오유진 양이 진검승부를 하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전략적으로. 그렇다면은 준결승과 결승전에서는 진검을 빼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목소리 톤이 너무 이쁘고 좋고, 예, 노래를 너무나 잘 부르는 배아연 씨와 정서주 양을 상대로 최종 지인을 다투기 위해서는 오유진 양 같은 경우에는 오유진 양만의 개성이 있거든요. 장점이 있습니다. 목소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것들이 응축돼서 묵직한 한 방으로 터트려 줄 수 있는, 일단 언능 듣기에는 목소리 톤은 정서주 씨나 배아연 씨가 참 좋다라고 평가될 수 있지만 굉장히 클래식한 질감의 목소리를 갖고 있는 오유진 양은 오유진 양 나름대로 이런 전통적인 미성을 갖고 있는 가수들을 능가할 수 있는 뭔가를 보여줄 수 있다는 그런 무대를 준결승 결승전에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정서주 씨 같은 경우는 너무 목소리가 좋죠. 누가 들어도 거부할 수 없는 정말 미성, 전형적인 미성을 갖고 있는 가수다. 정서주 양 같은 경우에 하지만 이 평면적인 지금의 이미지를 입체적인 이미지로 좀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꽝 하고 폭발력이 일어날 수 있는데 지금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데 왜 꽝 하고 폭발이 안 되냐. 평면적인 이미지가 입체적으로 승화가 안 됐기 때문이라고 좀 보거든요. 어떻게 자신의 이미지를 입체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냥 그 미성의 목소리에만 의존하지 말고 역시 정서주 양도 뭔가 빵 터질 수 있는, 근데 그건 혼자만의 힘으로 안 되고 제작진이 좀 스토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배려가 역시 제작진이 부족하다. 스토리, 서사를 만들어주지 못했다. 정서주 양의. 이런 부분이 정서주 양의 앞으로의 숙제라고 보는데 혼자 해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제작진이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배아연 씨 같은 경우에도 좀 우리가 배아연 씨를 더 많이 알아야 될 측면이 있어요. 아직도 낯설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무명 기간이 길었고 뭐 이런 건 알겠지만 우리가 예를 들면 미스트롯 시즌 1에 나왔던 송가인 씨, 미스터트롯 시즌 1에 나왔던 임영웅 씨나 이런 가수처럼 뭔가 우리가 그의 지나온 서사를 깊이 알고 마음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제작진에 의해서 제대로 서사 스토리 텔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게 미스트롯3의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뭐 서혜진 PD 욕도 많이 하고 얄밉고 그렇죠. 하지만 서혜진 PD가 정말 너무 잘하는 게 바로 그런 점이에요. 오디션에 출연한 가수들을 입체적으로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근데 미스트롯2 제작진은 그런 면에서 많이 뒤진다. 시청률이 지금 이렇게 고전을 면치 못하는데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주목받는 출연자들의 스토리텔링 서사를 제대로 만들어주질 못했다. 빈예서 양도 마찬가지예요. 더 뭔가 진하게 만들어줄 필요성이 있는데 오히려 지금 팬들의 마음이 모이는 걸 흩어뜨리는 역할을 제작진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스트롯3는 이미 위기 이상의 굉장히 어려운 난국에 처했고 이걸 벗어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앞으로 준결승 결승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빈예서 양은 앞으로도 가능성은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1, 2년 지난 뒤에 현역 가왕 출연해도 되는 거고요. 앞으로 기회가 많을 거라고 보고, 뭐 사실은 오유진 양이나 정서주 양도 아직 뭐 고등학생 아닙니까? 예, 젊은 나이고. 하지만 어쨌거나 지금이라도 미스트롯3 제작진이 대호각성해서 정말 제대로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비니에서 양이라든가 오유진 양이라든가 정서주 양이라든가 배아연 씨라든가 이 주목받는 출연자들을 좀 제대로 키워주는 그런 전혀 정말 다른 프로그램이 되었다. 준결승부터 이런 시청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프로그램이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지금의 이 시청률 하락과 실패작의 길로 가는 이 수렁에서, 시청률 하락의 수렁에서 벗어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네, 객관적으로 오늘 저는 이렇게 리뷰를 해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고 앞으로 미스트롯3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계속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